날씨와 생활. 아이고, 추워.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게 어느새 겨울인가 보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다가 찬바람 좀 나나보다 하니까 추워지네요. 글쎄 누가 아니래. 정말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나. 저기 진순애는 김장 언제 할 거야? 김장을 하긴 해야 할 텐데 배추값이 금값이라서 큰일이에요. 태풍 피해로 배추밭이 다 쓸려 내려가서 돈이 있어도 배추 사기가 어렵대요.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김장도 많이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애들 아빠하고 배추 산지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나 어쩌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래. 막상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말인데요. 산지에 가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느니 인터넷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어때요? 인터넷으로 배추를 산다고? 네. 요즘 생산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직접 배추를 판매하는 데가 있대요. 미리 예약을 해두면 배추를 사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배추를 절여서 보내줘서 아주 편리하대요. 그래? 인터넷으로 배추를 살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 그럼 진순의 배추 예약할 때 우리 것도 좀 같이 해줘. 네, 그럼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진순의 덕분에 올해는 김장을 아주 편하게 하겠네. 민간요법. 안녕하세요. 사랑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동에 사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잔 씨. 무슨 걱정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나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도 많이 나고 계속 기침을 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약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약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약을 먹일 때마다 정말 힘이 들어요. 네. 약 먹는 것은 어른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신 시어머니께서 생강에 팥뿌리를 넣고 끓여서 아기에게 먹이라고 하셨어요. 팥뿌리는 먹지 않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끓여서 아이에게 먹인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먹이셨어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직접 다려주시면서 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여요. 싫지만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혹시 아이가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 이런 게 감기에 좋은가요? 아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팥뿌리차는 감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팥뿌리는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날 때 달여 마시면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뿌리차를 달일 때 꿀이나 흑설탕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치료법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요법만 믿고 아이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민간요법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효과적이니 시어머니가 주신 팥뿌리차는 주스처럼 생각하고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와 신문.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정보신문에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고 허위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상대방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겠어요. 오히려 힘이 없으니까 더 만만하잖아요, 왜? 하긴 그래요. 어찌됐거나 사기당한 사람들만 안 됐죠. 맞아요. 그런데 당신도 가끔 생활정보신문을 이용하지요? 네, 생활정보신문이 지역별 부동산, 자동차 매매, 취업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참 유용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일일이 광고들을 검열할 수 없으니 좀 허술한 면도 있기는 해요.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나쁘게 이용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상담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물건을 파는 일이라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신문 정보를 이용할 일이 있을 때에는 나하고 꼭 먼저 상의하고. 네, 그럴게요. 고향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해줘야겠어요. 쉬어. 구직 등록은 하셨죠? 니찬아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베트남에서는 여행 가이드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업 심리검사 결과를 보니까 산후조리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사하고 요양보호사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사는 출산을 한 산모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힘들지 않을까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니찬한 씨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크실 거예요. 그럴까요? 산후조리사의 경우는 니찬한 씨처럼 베트남에서 온 산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특별히 더 보람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긴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혼자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돕는 일이면 힘들어도 도전해 볼 만 하겠네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산후조리사나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하면 돼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무료 훈련 과정이 있는데 등록해 보시면 어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대중매체와 생활. 자네, 이것 좀 보세요. 필리핀에서 시집온 주부가 대형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상봉을 했대요. 화상상봉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선 텔레비전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나오고 필리핀에선 한국으로 시집온 주부가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양쪽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부럽고 신기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자네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자주 연락해요? 아니요. 마음 같아선 매일 하고 싶은데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자주 못해요. 인터넷 안 써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전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애들은 곧잘 하는데 저는 만지면 고장이 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인 이유로 교육장에 직접 갈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방문 지도도 한다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저도 다문화센터에서 배우고 나서 인터넷으로 고향 집에 전화를 하는걸요.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으로 편지 쓰기, 대화하기, 인터넷 뱅킹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요. 그렇군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고마워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following us. Don't forget to click the register button to help us. Thank you very much. 날씨와 생활. 아이고, 추워.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게 어느새 겨울인가 보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다가 찬바람 좀 나나보다 하니까 추워지네요. 글쎄 누가 아니래. 정말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이 실감나. 저기 진순애는 김장 언제 할 거야? 김장을 하긴 해야 할 텐데 배추값이 금값이라서 큰일이에요. 태풍 피해로 배추밭이 다 쓸려 내려가서 돈이 있어도 배추 사기가 어렵대요.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김장도 많이 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애들 아빠하고 배추 산지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나 어쩌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래. 막상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말인데요. 산지에 가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느니 인터넷으로 공동 구매를 하면 어때요? 인터넷으로 배추를 산다고? 네. 요즘 생산자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직접 배추를 판매하는 데가 있대요. 미리 예약을 해두면 배추를 사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배추를 절여서 보내줘서 아주 편리하대요. 그래? 인터넷으로 배추를 살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 그럼 진순의 배추 예약할 때 우리 것도 좀 같이 해줘. 네, 그럼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진순의 덕분에 올해는 김장을 아주 편하게 하겠네. 민간요법. 안녕하세요. 사랑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동에 사는 수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잔 씨. 무슨 걱정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나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도 많이 나고 계속 기침을 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가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약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약 먹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약을 먹일 때마다 정말 힘이 들어요. 네. 약 먹는 것은 어른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신 시어머니께서 생강에 팥뿌리를 넣고 끓여서 아기에게 먹이라고 하셨어요. 팥뿌리는 먹지 않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끓여서 아이에게 먹인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먹이셨어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직접 다려주시면서 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여요? 싫지만 아이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혹시 아이가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요. 정말 이런 게 감기에 좋은가요? 아이에게 먹여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팥뿌리차는 감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팥뿌리는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날 때 달여 마시면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팥뿌리차를 달일 때 꿀이나 흑설탕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치료법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요법만 믿고 아이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민간요법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효과적이니 시어머니가 주신 팥뿌리차는 주스처럼 생각하고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와 신문. 경찰은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정보신문에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고 허위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 추운 겨울에 마음까지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상대방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겠어요. 오히려 힘이 없으니까 더 만만하잖아요, 왜? 하긴 그래요. 어찌됐거나 사기당한 사람들만 안 됐죠. 맞아요. 그런데 당신도 가끔 생활정보신문을 이용하죠? 네, 생활정보신문이 지역별 부동산, 자동차 매매, 취업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참 유용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일일이 광고들을 검열할 수 없으니 좀 허술한 면도 있기는 해요.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나쁘게 이용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상담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물건을 파는 일이라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도 조심해요. 신문 정보를 이용할 일이 있을 때에는 나하고 꼭 먼저 상의하고. 네, 그럴게요. 고향 친구들한테도 꼭 얘기해줘야겠어요. 휴업. 구직 등록은 하셨죠? 니찬아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베트남에서는 여행 가이드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업 심리검사 결과를 보니까 산후조리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사하고 요양보호사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사는 출산을 한 산모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힘들지 않을까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니찬한 씨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크실 거예요. 그럴까요? 산후조리사의 경우는 니찬한 씨처럼 베트남에서 온 산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특별히 더 보람 있을 거예요. 그래요? 하긴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혼자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돕는 일이면 힘들어도 도전해볼 만 하겠네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산후조리사나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하면 돼요. 자격증이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무료 훈련 과정이 있는데 등록해 보시면 어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대중매체와 생활. 자네, 이것 좀 보세요. 필리핀에서 시집온 주부가 대형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화상상봉을 했대요. 화상상봉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선 텔레비전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나오고 필리핀에선 한국으로 시집온 주부가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양쪽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부럽고 신기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자네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자주 연락해요? 아니요. 마음 같아선 매일 하고 싶은데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자주 못해요. 인터넷 안 써요? 인터넷을 사용하면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전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애들은 곧잘 하는데 저는 만지면 고장이 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인 이유로 교육장에 직접 갈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방문 지도도 한다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저도 다문화 센터에서 배우고 나서 인터넷으로 고향집에 전화를 하는걸요.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으로 편지 쓰기, 대화하기, 인터넷 뱅킹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요. 그렇군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고마워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following us. Don't forget to click the register button to help us. Thank you very much.